서산시가 호수공원에 주차장과 광장 조성을 추진하고 나선 가운데 사업비 규모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쟁점과 함께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인지 따져봤습니다. 청양에서 실종된 80대 여성이 자택 인근 비닐하우스 옆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나섰습니다. 충남경찰이 광복절인 15일 밤사이 폭주행위 150건을 적발했습니다. 올해 단속 건수 중 최고로 경찰은 폭주족들에게 형사처분 등을 내릴 예정입니다.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초중고등학교 개막을 맞고 있습니다.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서산 랜드마크 중 한 곳을 뽑으라고 하면 호수공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지만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주차와 여가 공간 확보를 위한 광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해당 사업을 반대하며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충남방송에서 이번 사업 관련 쟁점들의 사실관계를 따져보는 기획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사업비 공방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산 지역 최대 번화가인 중앙호수공원. 운동과 휴식을 즐길 수 있고 공원 인근 음식점 등 다양한 상가를 이용할 수 있어 많은 시민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 공간이 부족해 시민들이 불편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장을 조성하고 족욕장 등 새로운 문화여가 시설을 만드는 초록광장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초록광장은 현재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에 450대 이상의 차를 주차할 수 있는 2층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또 주차장 위에는 축구장 12배 크기의 잔디광장을 조성하고 인공개울과 산책로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서산시에서 밝힌 해당 사업의 비용은 274억 원. 하지만 일각에서는 서산시가 사업비를 축소해 발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토지비 포함 여부입니다. 서산시가 행정안전부에 처음 제출한 투자심사 서류를 보면 사업비가 488억 원으로 명시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산시가 지난 6월 기준 토지비 235억 원을 제외하고 발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업비가 클 경우 여론 형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서산시에서 일부러 사업비를 축소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35억을 왜 빼고 얘기하냐면 이제 시민들이 거부감을 일으킬까 봐 그런데 시민 여러분 이걸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산시는 해당 부지는 시유지로 땅값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산시는 행정 절차에 따라 최초에는 땅값을 포함해 투자심사 서류를 제출했지만 최근 행안부는 최종 투자 심사 신청을 할 때 토지비를 제외하라고 서산시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사업의 경우 부지 활용 용도가 바뀌지 않는 동일 목적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행정상 사업비도 실제 투입되는 사업비도 274억 원이 맞다는 겁니다. 토지비를 제외하라는 보완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토지비를 이제는 제외하고 총 사업비 274억 원으로 최종 투자 심사를 신청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제 투입되는 비용은 274억 원이 맞습니다. 시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는 초록광장 사업. 서산시는 내년 3월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6년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청양에서 실종된 80대 여성 A씨가 신고 5일 만에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부터 연락이 두절된 채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대규모 수색에 나선 끝에 13일 오후 장평면의 한 비닐하우스 옆에서 숨진 상태의 A씨를 발견했습니다. 이곳은 집에서 약 1km 떨어진 곳으로 A씨가 평소 일하던 장소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실종 신고 이전에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 광복절 폭주행위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14일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천안 아산 지역에서 150건의 폭주 행위를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충남 지역 폭주족 단속건 중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한 위법 행위는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철저히 처벌할 계획입니다. 한편 올해 천안 아산 일대에서 적발한 폭주행위 단속 건수는 3일절 45건, 현충일 77건 등입니다. 이번 주부터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개학이 시작됐습니다. 학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코로나19 유행도 빠르게 퍼지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개학 첫날을 맞은 춘천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학생들이 숨쉬기도 힘든 무더운 더위 속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학교로 향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개학 첫날부터 학부모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걱정도 되고 지금 학교에서 걸려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가방 안에다가는 몇 개 이제 넣어놓긴 했어요. 최근 코로나19에 확진된 아이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대한아동병원협회가 취합한 자료를 보면 이달 첫째 주 코로나19 아동 환자는 2주 전보다 2.8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최근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KP3가 유행하는 데다 바이러스 항체 보유자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면역 상태가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제 갖고 있던 항체가의 총합이 감소한 게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가 싶어요. 빠른 확산세에 교육부도 16일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생들은 증상이 심한 경우 등교하지 않고 가정에서 쉬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감염 기간 등교하지 않더라도 출석은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는 법정 4급 감염병이라 격리 의무 조치는 없습니다. 일반 학생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라서 학생만을 그렇게 강하게 할 이유는 없다라는 게 방역당국 의견인 거고요. 확진되면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이제 가정에서 쉬도록 기간을 부여하면서 이제 그 기간만큼은 결석이지만 출석 인정하고 있거든요. 감염병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이달 말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예산군이 관내 보호수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예산군 이갑배 산림보호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먼저 보호수 실태조사 추진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네, 저희 예산군은 이달 중 관내 보호수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데요. 네.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보호수의 생육 상태를 평가하고 대상 목별 관리 방안을 수립한 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체계적인 관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 긴급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보호수의 경우 나무의사를 등록한 전문 업체를 통해 나무 외과 수술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네, 그렇다면 예산군의 보호수 지정 현황이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네, 우리 군은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노목, 거목, 희귀목 등의 수목 98번을 보호수로 지정하고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대흥명 사랑중리에 있는 관내 보호수 중 최고 수령인 1000년 이상의 세월을 견뎌낸 느티나무가 있으며 마을 주민들은 매년 음력 2월 초하룻 날과 칠성날 고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상중리 느티나무는 봄철 나뭇잎이 피는 것을 보고 주민들이 농사의 풍흉을 점치며 소정방이 이끄는 나당연합군이 백제부흥군이 마지막 거점인 임존성을 공격하러 왔을 때 이 나무에 배를 맸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또한 대흥면 교촌리 은행나무는 약 600년이 된 것으로 추정되며 교촌리 주민들은 매년 정월 초순에 마을이 무사태평을 기원하는 성황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보호수 실태조사를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치료가 필요한 보호수를 일괄 파악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보수의 건강 상태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예산군이 오랜 역사를 간직한 보호수들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안전하고 건강한 보호수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갑배 산림보호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남경찰청 이혜인 경사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는 시간.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5월 보령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는 순간 좌측에서 진행 중인 차량과 충돌하는데요. 영상에서처럼 신호가 없는 교차로를 통과할 때는 반드시 속도를 줄이면서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진입한 차나 보행자가 있다면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양보하는 주의를 기울여야 사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지난 5월 서천의 한 도로입니다. 1차로를 달리던 블랙박스 차량이 큰 충격을 받고 밀리다 멈춰섭니다. 뒤따라오던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추돌 사고를 일으킨 건데요. 모든 차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충돌을 피할 만한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철저한 전방 주시와 안전거리 확보는 사고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시죠. 지난 6월 서천의 한 도로입니다. 직진 진행 중인 블랙박스 차량과 진행 방향 우측에서 우회전에 나오는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본선 도로로 합류할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해 차량의 흐름을 살핀 다음 안전하게 진입해야 합니다. 나를 위한 안전 운전이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이혜인 경사였습니다. 서산에서 전신주를 설치하던 50대 근로자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쯤 서산시 해미면에서 전신주 설치 작업을 하던 중 감전돼 사망했습니다. A씨는 당시 전도 방지 연결 작업을 하던 중 활선에 감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가 속한 전기회사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진의 한 옥수수밭에서 트랙터의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지난 15일 저녁 5시 10분쯤 당진시 신평면 남산리의 한 옥수수밭에서 작업 중이던 트랙터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불로 트랙터 한 대와 집초기 등이 타 소방서 추산 1억 6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장시간 운행에 따른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친환경 자원회수시설 건립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설 건립 공정률은 61%며 목표 완공 시점은 내년 10월입니다. 시는 자원회수시설이 완공되면 하루에 생활쓰레기 약 200톤을 자체 처리하고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찜질방과 물놀이 시설, 친환경 스마트팜에 공급할 방침입니다. 공군 제20 전투비행단이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한미연합훈련과 연계한 전투태세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서산과 홍성, 예산 등 충남과 대전 상공에서는 24시간 동안 전투기 비행훈련이 진행돼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